주 이슈는 여자 축구를 한번 눈을 돌려보자. 그렇죠.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내에서도 지소연 선수가 또 속한 첼시가 결승에 올라간 덕분에 또 화제가 조금 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안타깝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승을 놓쳤지만은 그러면은 반대쪽에 어떤 팀이었길래 바르셀로나가 어떤 팀이었길래 정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나. 야, 바르셀로나 졸라 강해. 엄청 강해. 졸라 완전 강해. 강해. 정신 차려. 남자 클럽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 그래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결승전은 첼시 대 바르셀로나가 이루어졌는데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결과는 4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압승. 네, 지소연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조금 봤는데 초반에는 약간 분위기가 치고받는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았고 1분 만에 자책골이 나온 바람에 여기에서 좀 말려들면서 그때부터는 바르셀로나가 막 몰아치더라고요. 이게 바르셀로나가 이 팀이 진짜 강한 게 좌우 전환을 굉장히 잘하고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이 1대1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의 이 조직적인 수비도 버티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고 결국 36분 만에 4대0이 됐어. 여기서 끝나버린 거지. 그치. 후반전에도 첼시가 조금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뒤집진 못했고 그대로 4대0으로 바르셀로나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이슈들을 이야기해보자면은 바르셀로나 페미니는 창단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네. 스페인 클럽 및 클럽 첫 우승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여자 축구팀 하면은 리옹이었어요. 맞아요. 5연속 우승 중이었던 리옹의 왕조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됐고요. 네. 리옹은 8강에서 같은 리그인 파리 생제르맹에게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18-19 시즌에도 결승에 올랐었는데 그때 이 리옹에게 1대4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었는데 2년 만에 다시 도전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사실은 리옹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죠. 근년에는 네. 정말 강했죠. 투자도 많이 했고 그에 대한 결실도 이렇게 봤던 팀인데 그래서 이제 라리가 쪽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항상 챔피언스리그 가면 리옹에게 발목을 잡히는 그래서 네. 아픔을 느꼈었는데 네. 이번에 또 바르셀로나가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결승전에서 첼시랑 만났으니까 네.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 왜? 둘 다 리그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상태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더욱더 좀 집중이 됐었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라면 지소연 선수가 워낙에 팀의 중심이니까 첼시가 우승하길 좀 많이 기대했겠죠. 네, 근데 좀 결과가 아쉽게 됐고 바르셀로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랑스 그리고 그 과거에는 독일까지 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여성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좀 약간 양분해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구도에서 스페인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 구도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겠고요. 이 바르셀로나 페미니가 정말 강한 게 리그에서는 26전이에요. 26전 전승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팀들은 지금 한 30경기를 했거든요. 4경기를 덜 했는데 이미 우승이 확정됐어요. 4경기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강팀의 모습이란다. 그래. 그만아. 다른 팀들은 4경기가 남았고 바르셀로나 페미니는 8경기가 남았는데 벌써 26경기만으로 우승이 확정됐고 여기에서 128득점 5실점 야 플러스가 123골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정말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줬고 원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근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구도를 깨트린 게 지난 시즌부터였거든요. 지난 시즌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즌 이 코로나 사태로 리그 중단되면서 끝났는데 올 시즌에는 끝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이런 대단한 기록이 또 나오게 됐다. 지난 시즌의 기록을 잠깐 보자면은 19승 2무 이때도 86득점 6실점 플러스 80. 뭐 사실상 올 시즌하고 거의 비슷한 페이스였어. 끝까지 했으면 거의 같은 페이스가 나왔을 수도 있고 기록으로 보자면 지난 시즌 뭐 14-15 시즌 이후 5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다. 지난 시즌 만약에 우승으로 본다면은 2연속 우승이고 아니라면은 이렇게 5년 만에 패권을 탈환한 것이다. 이게 코로나가 중간에 터지는 바람에 네. 사실은 바르셀로나 여성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올 시즌은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뭐 선수 이동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지난 시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어떻게 보냐면 천재지변 같은 사건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리그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더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됐고 네. 그런 분위기에서 또 이런 큰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리그는 이렇게 먹었고 챔피언스 리그도 먹었다. 그럼 이제 뭐 남았나? 코파델레이. 코파델레이가 지금 4강에 진출해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필 엘 클라시코네.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반테의 대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 5월 27일인데 아마 트래블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근데 하필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아마 결승 올라가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일 것 같아요.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긴 하죠. 상대를 보면 험난한데 올 시즌 너무 전력차로 강해. 보면 험난하지 않아. 그래. 정말 강했고 야, 올 시즌 어. 남자팀이 엘클라시코에서 2패 당한 거랑 달라. 정말 강했고 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강하냐라고 해서 선수들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도 제가 준비해봤어요. 일단은 원톱 에르모소 이 에르모소가 20경기에서 21골 10도움 2연속 득점왕에 3연속 득점왕까지 유력한 이런 시즌이고요. 지금 여자 메시라고 불리고 올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미 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대표팀에서 통산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축구 선수예요. 제가 19년 월드컵 때인가 봤을 때도 스페인이 여자 축구계에선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도 이 에르모소가 전방에서 구분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르셀로나는 또 양측면이 워낙 강해요. 네. 왼쪽에는 리케 마르텐스, 네덜란드의 여자 로벤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21경기에서 11골 9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선수가 16-17 시즌에 UEFA 올해 선수를 자격을 얻은 그런 선수고 이때 유로 2017 우승 그리고 대회 MVP를 차지한 선수거든요. 이 유로 2017이 네덜란드의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었어요. 여성 대표팀의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이었고 그만큼 대단한 선수인데 오른쪽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캐롤리나 한센. 이 선수가 19경기 8골 14도움인데 노르웨이가 여성 대표팀은 굉장히 강해요. 강해요. 이 북유럽 쪽이 여성 대표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스웨덴, 노르웨이 쪽이 정말 강한데 거기에서도 노르웨이의 에이스 원래 노르웨이 여자 선수라고 하면은 헤게베르그라고 있어요. 미용의 공격수. 이 선수가 뭐 초대 여성 발롱도르 수상자이기도 한데 그 남녀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대표팀 소집을 거부하면서 또 약간 이슈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노르웨이를 이끌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페인 레전드가 있는데 날아다닐 수밖에 없지. 이런 선수도 있고 중앙에는 또 뭐 스페인 대표팀 선수들 알렉시아라든지 아이타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받쳐주니까 이 팀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자 월드컵 중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중계를 여자 축구 중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축구 중계를 할 때 느끼는 거는 피지컬 차이가 굉장히 큰 게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몸빵하고 막 이런 게 여자 축구는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아시아권 팀들도 굉장히 잘했어요. 물론 여전히 잘하지만은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유럽 팀들도 여성 축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피지컬 좋은 기술을 갖춘 이런 선수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년에 있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북유럽 쪽에 있는 여성팀들이 강한 거예요. 피지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신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해도 하면 막 밀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북한이라든가 중국 여성 대표팀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 왜 강했느냐? 정말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거든요. 스피드가 정말 대단하고 에너지가 대단했죠. 미친 듯이 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는 90분 내내 체력을 유지하는 팀이 거의 없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후반 30분쯤 되면 애들이 지쳐 있어. 이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니까 특히 이제 미국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깡패죠, 깡패.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많이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강팀이었던 팀들이 좀 도태되면서 오히려 태클
테크닉의 일본 대표팀이 올라오게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피지컬은 깔려 있는데 여기다가 테크닉하고 스피드하고 덧붙이게 되고 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럽 클럽을 좀 보면은 결국은 여자 클럽 팀도 돈 있는 쪽이 그렇죠. 네, 투자를 하는 쪽이 계속해서 이제 스타들을 불러 모으면서 힘을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년에 보면은 뭐 바이에른이라든지 아약스라든지 이렇게 남자 팀에게 굉장히 좀 투자가 집중되던 클럽 그 큰 클럽들도 여성 팀에 좀 많이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바르셀로나는 투자의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봐지거든요. 네. 이게 바르셀로나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쯤부터 이제 투자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마르텐스라든지 한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지금 남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클럽들도 뭐 근년에 바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여자 축구계에서도 또 다시 이제 굉장한 위용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즘 네. 추세를 보면은. 여하튼 이제 쿠마나 좀 보고 배워라. 아니 그리고 지소연의 첼시도 좀 잠깐 얘기해줘야지. 좀 아쉬운 게 이게 트래블 매치였거든. 어떻게 보면은 첼시도 트래블을 노리고 있던 팀이었어요. 리그는 이미 WSL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맨시티와 2점 차밖에 안 났어요. 정말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컵에서는 브리스톨을 6대0으로 이기면서 이미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FA컵은 진행 중인데 16강전 에버턴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를 먹었으면은 리그컵 포함해서 이미 트래블이기도 하고 FA컵까지 먹었으면은 진정한 트래블이었거든. 그런 면에서 또 더 기대를 했을 텐데 조금 아쉽게 됐어요, 결과가. 네. 정말 오랜만에 여자 축구 얘기하니까 재밌나요? 예전에는 여자 축구 얘기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월드컵 때도 또 잠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거기다 이제 온사이드에서 홍인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자 축구 자주 보러 다녀가지고 여자 축구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은 또 남자 축구가 관심이 좀 더 높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축구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여자 축구를 좀 등하시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바르셀로나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제가 이게 약간 아스날이 오버랩돼요. 아스날이 지금 엄청 죽쓰잖아요. 근데 아스날이 여성팀은 또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 이제 여자 반바스텐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미데마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부 다 남자팀은 여자팀 보고 좀 배워라. 팀 바꿔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바르셀로나 잘못하면 요 몇 년간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정신 조금 차려야 돼.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